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은요, 주식을 하다 보면은 이제 좀 물리는 상황들을 겪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물린 상태로 좀 시간이 오래되고 좀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나름의 희망을 가지면서 하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 생각이 맞는지 한번 좀 점검을 받아보는 시간이 되실 거예요. 제가 오늘 준비한 질문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이 이스타코라는 주식을 제가 월봉 차트를 띄워놨습니다. 이게 보면 2014년도부터 해서 고점부터 해서 쭉 계속 우하향을 했잖아요. 뭐 잠깐 조금씩 반등은 했지만 어쨌든 큰 그림으로 보면 우하향을 계속 해왔는데 뭐 1000원 벽까지 깨고,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주식을 못 하시는 분들이 뭐 예를 들어 요쯤에서 어딘가에 들어갔다고 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게 몇 년 동안 거의 뭐 막 7, 8년 되는 기간 동안 계속 물리고, 그것도 막 결국은 뭐 마이너스 50%도 깨고 70%, 80% 마이너스까지 갔는데, 이런 주식을 들고 있다 보니 뭐 버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때가 오는 겁니다. 이제 보면은 버티다 보니까 이런 날이 오네. 그래서 본전에 탈출하신 분도 있을 거고, 여기서 막 물타다가 결국은 수익까지 낸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식이란 게 버티다 보면, 존버하다 보면 언젠가는 돈을 번다, 적어도 잃지는 않는다, 그런 믿음 같은 게 좀 깔려있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물렸을 때 저 그냥 존버하려고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과연 이 존버를 하면은 모든 주식은 이렇게 오르기 마련일까, 나에게 탈출 기회를 줄 것인가, 뭐 이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답변부터 드리게 되면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죠. 그죠?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는 건 이제 뭐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많은 분들이 단순히 존버하게 되면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에는 자신한테 상처를 줬었던 뭐 이 종목도 만약에 내가 이런 데서 손절했거나 손해를 보고 빠져나왔거나 어찌됐든 간에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고서 정리했었던 종목들은 기억 속에 뇌리에 깊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종목을 기억하고 있다가 오며 가며 매매를 하다 보면은 그 종목이 보입니다. 그러다가 올라간 장면이 보이게 되면은 그게 더 강하게 뇌리에 박히는 거죠. 그냥 내가 이렇게 했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거는 결과의 잣대로 그냥 가장 유리한 퍼즐 맞추기를 한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저는 이제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을 때 이거를 들고 있었던 걸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어딘가에서 손절을 하든 뭐 아픔을 가지고 이제 매도를 친 다음에 잊고 지냈는데, 나중에 한번 문득 궁금해서 한번 살펴봤더니 이렇게 돼 있는 걸 보면서, 아, 내가 그때 팔면 안 됐었는데, 그런 상황이 더 많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언니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또 이게 가만 보면 무조건 계속 이렇게 쭉 빠져서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건 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게 상패가 되지 않는 이상. 그러면 이제 언니님이 위험한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상패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뭔가 좀 다른 게 있는지 궁금할 것 같아요. 방금 전에랑 가격이 비슷한데, 네. 이때부터 테마의 거품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안 오를 수도 있잖아요. 이대로 버티게 되면 언젠가는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라고 할 때 그 차이점이 좀 존재하지 않나요? 방금 전 차트와 이 차트 보자마자 이거 생각이 났는데, 이게 그러니까 벌써 보면은 한 15년 된 거잖아요. 14년 정도 되는 차트인데, 또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 아니 아직 오지 않은 미래지 않습니까? 이게 14년이 지났지만 만약에 앞으로 5, 6년, 10년 기다리면 다시 이렇게 가지 말란 법 없잖아요. 그러면 아직은 오지 않은 거기 때문에 희망을 또 걸어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라고 또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게 되면은 존중합니다, 저는. 아, 오히려 존중을 해요? 네, 왜냐면은 만약에 한 5,000원대에서 투자를 시작해서 10년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전제 조건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전히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 두 가지가 충족된다면 그거는 저는 그 정도면 스타일로 인정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네, 그 결과가 당연히 제 주관적인 의견은 그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10년이면 스타일을 인정해주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말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타일이라기보다는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상황에 내몰린 분들도 많다라는 거는 좀 웃지 못할 이야기죠. 그리고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 진짜 이렇게 10년을 넘게 버텼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야라고 되게 자기에게 위로를 주면서 버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 작년 같은 때 남들 다 돈 번다 그러고 주식시장 막 2배 가고 막 그러는데, 나는 아직 막 마이너스 5, 60%에서 막 놀고 있고 언제 본전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솔직히 그게 굉장히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앞으로 기다릴 거야 라고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하신다면은 진짜 그러면 언니님 말들이 인정할 만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그 힘든 상황에 내몰리다가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그냥 조심스럽게 제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3번의 기회를 줬어요. 이게 사실 5,000원에서 물렸든 6,000원에서 물리기 시작했든 이렇게 했었을 때 뭐 요 부근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절대 적은 시간 아닙니다. 이거 역시도 적은 시간은 아니에요. 오랜 시간 준비를 해서 몇 차례의 파동을 줬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파동도 절대 작은 파동은 아니에요. 1,000원에서 3,000원이면은 그쵸? 300%인데 절대 작은 파동 아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 파동을 이용해서 해당 시점 5,000원, 6,000원에서 물렸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때조차도 아무것도 못했다라는 거는 사실 뭐랄까 제 기준에선 방치에 가까운 건데 이게 1,000원에서 3,000원이면은 실제로도 그 사이에 주가 흐름에서는 그냥 상승률로 보게 되면 플러스 200%잖아요. 1,000원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2,000원 되면은 플러스 100%일 거고 3,000원 되면 플러스 200%가 보일 거예요. 그 정도 파동이면은 얼마에 물렸든 간에 관리가 되는 정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에 해당 종목이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 그리고 재무 기본적인 상황이 어떠한지 이러한 부분들은 좀 중요한 영역일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거를 모든 종목은 앞선 종목처럼 이렇게 갈 거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실 그렇진 않죠. 케바케가 훨씬 더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은 기다리지 않아야 되냐 존버도 별로인 거냐 이렇게 흑백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요. 이렇게 딱 특정 시점에 물린 상태에서 아무리 하락해도 존버하면 올라간다 이런 패턴을 정형화시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락을 하더라도 하락 이후에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기회를 줍니다. 근데 기회의 모습이 뭔가 관리하고 역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주는데 그 기회를 제공하는 모습이 이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존버하면 성공한다는 딱 이 한 가지만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것도 분명히 제공받는 건 맞지만 이 외에 다른 모습으로도 이전에도 보여드렸던 모습을 보게 되면은 EID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떤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그 사이에 기회를 다른 형태로 준 거예요. 파동의 종류가 다르다. 이거를 아시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한다고 해서 무조건 겁먹을 필요는 없다. 이거는 맞아요. 여기까지는 생각을 존중하는데 근데 하락에 겁먹지 않고 하락을 받아들였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하락 안에서 나오는 기회를 자신이 요리할 줄 알고 포착할 줄 알고 그거를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 여기까지 연결돼야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면은 1번 같은 상황이 나오겠지? 이건 아니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락을 감내하고 받아들임에 있어서는 무조건적으로 필수 조건은 해당 종목에 해당 기업의 기본적인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줘야 될 종목에다가 시간을 주는 거지 시간을 주는 거 자체가 불리한 기업들이 있어요. 기업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진 주관적으로 안 좋은 거 말고요. 기업의 존재 자체가 시간적으로 불리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재무적으로. 그런 종목들한테는 시간을 주면은 자신이 더 불리해지죠. 그런 것들을 구분해 나가는 게 이제 분석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딱 정형화시키기가 어려운 거죠. 네. 그럼 일단 잠깐 정리를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하락을 했을 때 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산 가격만큼 혹은 그 이상이 갈 수 있으니까 그냥 존버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상승을 하더라도 거기까지 못 갈 가능성도 되게 높으니까 이렇게 하락하다가 어느 정도 반등하는 그런 흐름에 맞춰서 내가 조금 더 유리하게 포지션을 만들어 나가는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요. 맞아요. 여기서 샀지만 여기까지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이렇게 기회 주고 다시 하락할 수도 있거든요. 네, 저런 흐름에서 내가 이제 해야 될 걸 한다. 유리한 걸 만들어 나간다. 내 포지션을 유리하게 만들어 가서 주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라는 이제 그 개념을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예전 영상들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기본적 분석에 대한 얘기를 하셔서 이제 그 부분을 그럼 좀 물어볼게요. 근데 이거의 전제 조건은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여기에 시간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시간을 줄 만한 기본적 분석 상태 그
그 기업의 상태, 여기에 시간을 주는 게 불리한 그런 상태라는 게 뭐가 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막 500원 정도까지 떨어졌잖아요. 500원도 깼었는데 정말 모르긴 몰라도 여기 되게 안 좋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버텨서 이렇게 가고, 이건 뭐 여기서 이 상태에서 분석을 해서 버틸만 하다라고 판단을 할 만한 뭔가가 있을까요? 500원에 갈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맞춘다라기보다는 반대로 잡아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기업이 살아 있어야 그 다음 기회도 존재하는 거잖아요. 기업이 죽으면 끝납니다. 모든 거는. 그쵸? 그렇게 되면은 되게 단순하게 접근하게 되면은 당장에 감사를 통과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겠죠. 감사 통과가 힘든 정도다라고 하게 되면은 생명이 연장될지 안 될지 자체가 불완전한 변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장 유심하게 조심하셔야겠죠. 주가 가격 많이 떨어지면요, 안 좋은 뉴스나 이야기들, 찌라시들, 아니면은 여러분들 체크하시는 댓글들 뭐 이런 거 보게 되면 다 안 좋은 얘기로 도배되어 있을 거예요. 그 안에서 자신이 팩트 체크를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자, 다시 제가 질문을 기본적 분석을 어떻게 해야 이렇게 가는 거를 알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게 아니죠. 저희는 여기에 시간을 이렇게 가는 거를 보고 베팅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시간을 주는 개념이니까 내가 여기에 시간을 줄 만한 상태인지 아닌지, 그 말은 이 기업이 상장이 되어 있는 상태일지 아닐지, 뭐 그런 굉장히 기본적인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분석 능력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그러면? 네, 맞아요. 그리고 상장과 관련된 이슈들은 공시로 무조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공시 해석은 할 줄 알아야겠죠. 그러면 상폐될 거냐 뭐 이런 정도만 이제 보고 하면 될까요? 근데 그거 말고도 뭐 그냥 거래 정지가 돼서 되게 더 위험하게 될 수도 있고 상폐 전에도 뭔가 단계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부분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상폐가 된다고 하더라도 가장 무서운 건 솔직히 상폐나 거래 정지잖아요. 그렇게 될 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재무 구조에 전조 현상들이 보여지는 게 있거든요. 솔직히 보여지지 않는 거는 어떤 분석으로도 못 잡아내요. 예를 들면 그 회사의 과장급 직원이 횡령해서 하와이로 괌으로 도망갔다. 그 해당 기업의 오너도 모르는 거를 외부 사람이 분석해서 찾아낼 수 있다? 못 잡아내겠죠. 이거는 예측이 불가능한 범주의 변수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차피 분석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주식 투자 자체 본질적인 리스크에 가까운 거고요. 그게 아니라 기업이 흘러감에 있어서 상태를 체크는 할 수 있어요. 이거 그냥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사람이 갑자기 아플 수도 있지만 아파가는 과정에 전조현상이라는 게 좀 존재해서 그런 것들로 미리미리 체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거 정도는 잡아낼 수 있는 건 잡아내야 된다. 뭐 요 정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감수할 수 있는가, 나는 상패만 아니면은 시간 줄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일 거고, 나는 내 기준으로는 적자 보는 회사는 절대 시간 안 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 기준 자체가 틀린 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준에 맞춰서 종목을 선정하고 그게 이제 총적이 되는 상태에서 관리를 해나가는 게 우선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겠죠. 성향적인 부분이라서 그 성향을 훈련으로 극복할 수는 있는데 어찌됐든 극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연의 성향을 거스르는 거는 쉽지 않아요. 즉 다르게 말하면은 이게 결과론적으로 이런 흐름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 여기서 몇 년을 기다린다는 거는 절대적으로 쉽지 않죠. 거스르기 힘듭니다. 포기하게 돼요, 자신이. 그리고 그거를 거슬러서 계속 붙들고 있는 걸 과연 잘한 거라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어요. 본인의 그 생각이 그런데 잘못된 희망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네. 언니님이 말씀하신 대로 훈련을 통해서 그거를 이게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구나, 내가 그렇게 보수적으로 볼 필요까지는 없었구나라는 뭔가 깨달음이 오고 그거에 맞춰서 매매를 하고 있었으면 모를까. 그게 아닌데 그걸 그냥 기다렸다? 그럼 그냥 그때부터는 그거는 아집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네. 사실은 대부분 장기 투자해서 본전 역전하고 성공해서 수익 냈어 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는 절반 이상은 그냥 방치하다가 얻어 걸린 케이스가 많긴 하죠. 사실은 손해보고 팔기 싫기 때문에 그냥 방치했는데 좀 얻어 걸렸다는 표현이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단어이긴 하죠.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얻어 걸린 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 그 사이에 무엇을 어떻게 했는데에서 사실 대다수의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냥 솔직히 말해서 이 종목을 만약에 뭐 이때부터 들고 있었는데 이렇게 돼서 나 지금 수익 내고 나왔어 라고 이제 말한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하다가, 그렇다면 그런 거는 얻어 걸린 거에 가깝죠. 얻어 걸린 거죠, 솔직히.
그냥 네. 뭐 이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를 보고서 따져볼 문제이지만 그냥 방치했다. 그러면 그건 얻어 걸린 거니까. 원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이 됩니다. 하지만 결과를 낸 사람 입장에서는 이 소리 들으면은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이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모두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이렇게 떨어져서 이런 거든 아니면 샀는데 이렇게 돼서 나 이만큼 벌었어 이런 거든 뭐 여기서 해서 나는 여기서 손절했어 모든 거가 다 그냥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경우의 수 중에 하나가 걸려서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거다라고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된다면은 그 주식은 문제가 있죠 사실. 저희가 이제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그러지 말자. 능동적으로 우리가 주식 계좌를 관리하고 수익을 만들어가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좀 인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거죠. 그런 게. 네, 주식 투자라는 게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이 말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도 하고 공감하는데 근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결과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왜냐면 그 자신이 취한 과정이 그 다음 매매에도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라 투자자는 연속성을 갖춰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행위하고 있는 행동이 연속성을 갖춰주게 만들어주는 행동인지 아닌지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방금 버디님 이야기처럼 아니면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얻어걸린 케이스로 여기서 들어갔다가 그냥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서 수익 내서 결과로 플러스 수익을 딱 만들었어. 이런 사람들을 그냥 방치하다가 얻어걸린 거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이것만 놓고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래 괜찮았어 나쁘지 않았어 이 정도 기간 대비 수익이면 나는 만족해 이렇게 포장해버리게 되면 할 말은 없지만 이런 분들의 투자가 가장 힘들어지는 게 아까 동일하게 예제로 보여드렸던 이런 투자에 걸리게 되면은 이분은 이게 이제 마지막 투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좋은 투자인가? 지속성을 갖고 있는 연속성을 갖고 있는 투자자인가? 이 부분에서 물음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하나로 주식 매매 자체가 KO 당할 수도 있거든요. 자, 일단 정리를 하면 결국에는 주식을 가지고 결과로 벌었냐 잃었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만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돈을 벌었든 잃었든 그 결과의 이면에 다른 뭔가 좀 치명적인 뭔가가 발생할 리스크가 있었는데 그 리스크를 내가 통제할 수 없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상식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안타깝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리스크를 안고서 리스크인지도 모르고 그냥 주식은 뭐 그런 거지 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또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못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정도 해드리고 교육도 해드리고 뭐 같이 실전도 뛰고 그러는 것들을 몇 년 동안 수없이 계속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유튜브를 통해서 그 부분을 좀 영상으로나마 노하우로 전달 드리고 있는 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질문은 뭐 그거였습니다. 존버하면은 결국은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많이 하시니까 특히 요즘처럼 장이 재미없고 어렵고 힘들고 뭐 그런 느낌이 들 때는 그냥 존버하자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 쉬운 생각이 1년 뒤, 2년 뒤, 3년 뒤, 5년 뒤, 10년 뒤, 15년 뒤, 20년 뒤 어떻게 될 것인가 위기감을 가지고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순 존버를 떠나서 그냥 손절하면 되지 그냥 뭐 물 타면 되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 행동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지 그 부분은 결국은 다 동일하게 해당이 되는 얘기 같으니까 오늘 말씀드린 거 잘 한 번쯤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튜브 말고 투자클럽이라는 걸 통해서 다수의 회원분들을 코칭하고 훈련시켜드리고 수익도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뭐 그런 걸 하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이제 과거에 영상으로도 여러 번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같이 참고해 보시면서 혼자서 하기 너무 어렵다. 주식이란 게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럼 더 시간 낭비, 돈 낭비 하기 전에 저희 쪽 클럽 정말 괜찮아요.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언니님께서 직접 총괄해서 모든 걸 다 코칭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언니님의 제자인데 저 같은 사람이 후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셔도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같이 또 동료도 만들 수 있고 정말 든든한 클럽입니다.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도 추천해 드려 보고요. 저희 클럽은 여기 영상 하단부에 링크로 공지를 좀 걸어놨습니다. 어떤 클럽인지 영상 링크도 걸어놨고 신청할 수 있는 페이지도 링크 걸어놨으니까 그렇게 참고해서 가입 고려 한번 해보시는 거를 권장을 드려 볼게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저희 채널 구독 알람까지 해두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